종전이 다가온다. 바라기는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이 잘 돼서 이란이 핵 야욕도 좀 내려놓고 중동에 다시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데 5일간의 시간에 달렸다. 5일간의 협상에 달렸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With Iran, we've been negotiating for a long time, and this time they mean business. And it's only because of the great job that our military did is the reason they mean business. Now Iran has one more opportunity to end its threats to America and our allies, and we hope they take it. They want peace. They've agreed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et cetera, et cetera. We were planning tomorrow on shooting down some of their power plants, and we're going to hold that. But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very good chance we're going to end up in a deal. And so we're giving it 5 days, and then we're going to see where that takes us.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란의 발전소를 실제 타격할 준비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48시간의 최후 통첩을 이란에게 날렸는데 그 사이 이란이 대화에 응했다라는 겁니다. 협상에 진지하게 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전수영 원장님,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상당히 전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이란을 공습하면서도 계속해서 오랜 시간 이란과 이 대화에 장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협상을 계속 이어왔는데 48시간 최후 통첩 기간 안에 이란이 상당히 전격적으로 협상에 응했다라는 것을 또 시사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네네. 이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상당히 이 전쟁이 위기 고조로 치달은 상황이 지난 주말인데 그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4,000km 떨어진 인도洋의 디에로 가르시아라는 영국령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다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디모나 그 원자력 발전소 인근의 도시 2개를 또 중거리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전쟁과 차원이 다른 국면이죠. 네네.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하면서 이란의 발전소를 다 폭파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쟁의 국면이 끝까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제 이 정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이란과 미국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모든 그 국가들한테도 이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이란과도 가깝고 또 미국과도 가까운 몇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이제 파키스탄 그다음에 터키,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지금 물밑에서 많은 접촉을 해서 직접 대화는 아니더라도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한 거죠. 그런 노력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파키스탄에서 구체적으로 이란과 미국 간에 실무적인 이제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외신 보도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직접 이 협상장에 나섰다라는 이 관측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쿠시너 그 사위하고 예. 또 쿠시너와 같이 항상 동행하고 있는 중동 특사 위트코프 이분이 지금 파키스탄에 들어가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는 최대 실권자가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깝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보도도 있었지만 파키스탄 내에는 원래 그 순위파 국가지만 그 시아파 주민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미국 대사관에 몰려가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항의할 정도로 그 파키스탄이라는 국가 자체가 이란에도 우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우호적이고 이란에도 우호적이는 적절한 그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 협상에서 어떤 큰 장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소식을 최근에 들었는데 이 중동에 살고 계신 우리 교민분한테 들었는데 아랍에미리트에 이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사실 이란이 계속 보복해서 아랍에미리트를 많이 공습하고 있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이란 주민들이다. 이런 얘기들. 그러면 이번 전쟁을 이란이 무차별적인 이 걸프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강행했을 때 결국 이란 주민들로부터도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 당국이 외면받을 수 있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게 지금 이란 신정 정부가 감수하고 있는 위험 요인. 그렇군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이 전선을 확전한 것은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것을 노리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도 어쩔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이렇게 지금 장을 벌려놨는데 물론 거기에 따르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어떤 우호적인 국가들 더 나아가서 각지에 있는 이란 동포들까지도 희생되는 그러한 위험을 이란 정부도 감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격적인 발언이 나오자 치솟던 유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 증시도 반등을 했어요. 요 귀신들이거든요. 선수들이잖아요. 이거 어떤 지표인가요? 지금 이란 그 국영방송에 바로 보도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뭐 협상하자고 얘기하는 거는 진정으로 전쟁을 끝낼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유가 내리고 예. 경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시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만큼 세계 경제가 이번 이란 전쟁 사태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올 가을에 바로 중간 선거입니다. 네네.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그 공화당이 이제 지게 되면은 상원 하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자체가 상당히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그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일간의 이 이란과의 협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이란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대화가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중동 국가들 특히 이제 이란의 특징은 겉으로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대화하고 있었던 전례가 과거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대화도 없었다라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얘기했지만 흥미로운 건 이란의 외무부 그다음에 특정인들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외신과 또 이 중동 쪽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 공습이 첫 시작되기 전에도 이란과 미국이 비밀 협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란은 부인했었거든요. 우리 미국과 대화 안 한다라고 하지만 뒤에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원칙은 전쟁 중에도 대화한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예, 이 케이스뿐만 아니고 어떠한 전쟁도 뒤에서는 물밑에서 천을 가지고 접촉을 하는 거고요. 직접 접촉이 어렵더라도 지금과 같이 제3자를 끼워서 중간자를 끼워서 대화는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의 그 외교에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ell, they're going to have to get themselves better public relations people. We have had very, very strong talk. We have major points of agreement. I would say almost all points of agreement. Perhaps that hasn't been conveyed. Don't forget, we've wiped out the leadership phase 1, phase 2, and largely phase 3. But we're dealing with a man who I believe is the most respected and the leader. But Is that the Supreme Leader? no, not the Supreme Leader. We don't. Nobody heard of the second Supreme Leader, the son. We have not heard from the son. 모스타바는 아니다. 하지만 상당히 존경받고 있는 리더라는 표현을 했어요. 대화 상대를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칭한 거 보면 분명히 이 협상의 파트너는 상당한 이란의 고위급인 것 같은데 누굴까가 또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지금 그 보도에 나오는 발언은 이란 의회 의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혁명수비대 출신 아닙니까? 예, 혁명수비대 출신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하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제거되었을 때 임시적으로 3인방이 이제 이란을 통치한 적이 있죠. 네네. 그 3인방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당한 고위급이네요. 다른 한 사람은 대통령,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 이 예. 세 명인데 저분도 상당히 강성입니다. 예. 지금 그 공화국 수비대 출신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그 미국이 접촉해가지고 마땅하게 이란을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그 대화 파트너가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 다 사망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을 이제 대화 상대로 삼은 것 같은데 미국의 아마 희망은 그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제거했을 때 그 후임자였던 그 부통령을 지금 대통령으로 승계해가지고 미국과 지금 잘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지금 이란의 경우에도 지금 그 의회 의장을 이제 파트너로 삼아서 미국의 체면도 살고 또 이란의 체면도 사는 방향으로 좀 접점을 찾으려고 할 것 같은데 이 양반이 말씀하신 대로 종교 지도자 출신이고 또 이슬람 공화국 수비대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경파입니다. 네네. 이 3인방 중에서도 강경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향후 한 닷새 정도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경파인데 용케 이스라엘이 제거 아직 안 한 인물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건 저희로선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을 참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은 우리로선 그래도 이 이란의 이 핵 야욕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핵을 포기할 거라는 의사를 전해왔다. 과연 이 종전의 조건 중에 하나도 사실 이번 전쟁의 명분이기도 했던 이란의 이제 핵 야욕, 핵 개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란이 더 이상 우라늄 농축을 안 하겠다라는 정도의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전쟁 나기 전에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했을 때도 상당히 이란에서 진전된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상 핵무기 개발은 이제 안 한다, 안 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우라늄 농축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우라늄 농축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 권한 자체를 막지만 말아달라. 이것이 이제 마지노선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무기 개발 이 문제도 앞으로 향후 이란과 미국 간의 대화가 진행된다면 큰 장애물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란이 핵 충분히 포기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도 맥락이 같거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 아닙니까? 근데 사실 어제 제가 또 이 중동 교민한테 취재를 했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수록 이란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란의 이제 원유를 중국 등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거기에 기뢰를 깔게 되면 이란에 수출하는 배도 통제되기 때문에 이란에게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마냥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만은 이란에게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도 좀 풀릴까요?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란에서 이제 원유가 수출 90% 이상의 원유가 호르무즈해로 나가지만 또 이란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자도 전부 다 호르무즈해로 그렇죠. 들어오거든요. 공급도 예,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이 분명히 이란에게도 피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역시 또 걸프 연안 국가들, 미국 또 이란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다만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서방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죄송합니다. 볼모되지 않게. 경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란의 입장에서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어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란의 권한, 어떤 권리 이런 것이 이제 침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을 제가 봤는데 공동 관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란이 이렇게 볼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란과 미국이 공동으로 관리해서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은 누구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란이 지금 이렇게 봉쇄하고 있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동 수역 관리라는 개념도 지금 나왔어요. 예, 그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국제 해역이기 때문에 예.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는 지역이죠. 그래야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란에서 이제 무기로 삼고 있는데 지금 걸프 연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이거를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묘안이네요.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히 좀 부담을 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번 협상이 잘 진행돼서 전쟁도 끝나고 유가도 많이 안정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동맹국들이 파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는 결과로 이어지길 소망해 봅니다.